예, 제 질의에 앞서서 제가 지난 12월 5일 국정조사 시에 현장 책임자 임명만 잘하면 대통령은 놓으셔도 된다는 발언을 해서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당시 발언의 의미는 사람을 잘 쓰고 인사를 잘해달라는 의미였음을 다시 밝힙니다. 김기춘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증인은 이 나라 근현대사에 중요한 지점마다 이름을 드러내는 독특한 이력을 갖고 계십니다. 유신헌법 초안 작성하셨고요. 초원복집 사건 관여하셨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관여하셨고 세월호 그리고 지금입니다. 가장 오래 비서실장 하셨습니다. 맞으시죠? 이번 정권에서. 네. 예, 1년 반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을 이 지경 만든 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책임을 통감합니다. 예, 시중에서는 최순실 차은택이 대통령을 업고 사리사욕을 채울 때 법적,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준 공식 실세가 김기춘 실장이라고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제가 최순실 씨를 정말 모릅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우리 아마 수사기관에서 최순실 씨 전화기라도 이렇게 조사해보면 저하고 한 통화라도 한 일이 없을 겁니다. 최순실을 만난 적도 네, 통화한 적도 만난 적 없습니다. 알지도 못한다고 통화한 일도 없습니다. 하시는데 정황 증거로 보면 87년 유경재단 분교에 개입하신 적 있죠? 그런 일 없습니다. 네. 2006년 독일 방문 박근혜 당시 대표 수행하셨죠? 수행했는데 그때 최순실 못 봤습니까? 그거 못 봤습니다. 예. 아까 장재원 의원이 얘기하신 미승빌딩 2013년 사용 안 하신 겁니까? 그 빌딩 사용 안 해요. 저는 광화문에 사무실을 20년간 갖고 있습니다. 그 빌딩에 가본 일도 없습니다. 2013년 저도 휴가에 동행하셨습니까? 그때 저는 7월 15일에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서 7월 16일 날 전립선 수술을 받고 7월 19일 날 퇴원을 해서 8월 3일까지 출혈이 많아서 집에서 안전 가려하고 8월 3일 날 병원에 가서 외래 진료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오라 해도 못 갈 건강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송성각 씨 인사, 최순실 씨 측근인 차인택 씨가 추천한 송성각 씨 인사하셨죠? 차은택 씨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번 불러서 면담을 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 비서실장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자주 무슨 인사를 하실 때나 궁금한 일이 있으면 아무개를 좀 만나보고 사람이 어떤가 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고 보고해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수한 사람을 면담을 했습니다만은 송성각도 진흥원장의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 아까 이제 차은병원 가신 거는 네, 생략을 하고. 근데 정황 증거를 이렇게 제가 쭉 말씀드려요. 네. 최순실 씨를 아실 수 있는. 네. 지금 김기춘 증인이 대통령을 잘못 모신 게 뭐냐면요. 대통령이 문제가 뭐냐면 공식 조직보다 비선을 활용했다는 거고, 두 번째가 대면 보고를 안 받으시고 보고서 싸들고 관저로 가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자회견 안 하시고 기자들하고 일문일답을 안 하세요. 이런 것들이 전부 대통령은 여왕이 아니거든요.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걸 고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서실장님이?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2015년에 연초 기자회견할 때 대통령이 이렇게 돌아보면서 대면 보고 필요하세요? 그랬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웃기만 하고 그냥 그게 다 순치된 겁니다. 필요합니다고 말하시는 분이 장관이나 수석 중에 없으십니까? 그걸 주도해야 될 분이 증인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 대면 보고의 필요성에 대해서 자주 말씀도 드리고 했습니다. 네. 김영한 전 민정수석 돌아가셨죠? 8개월 김기춘 실장님 밑에서 민정수석 했습니다. 약 6개월입니다. 6개월입니까? 네. 이분이 비망록을 남기셨어요. 네. 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기신 겁니다. 이 떠나면서 남긴 이유가 뭘까? 이거를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내부 고발이고 양심 선언이고 사회 부조리에 대한 뭔가 남겨야 이게 고쳐지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남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기 전에 그 모친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기자들한테 김영한 자기 아들, 김영한 수석의 죽음은 김기춘 우병우 탓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 정상적인 청와대 비서실 업무로 보기 힘든 지시와 명령으로 괴로워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들이 청와대를 그만둔 지 매일 술을 마셔서 급성 간염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인에 대해서는 저도 아끼는 검찰 후배고요. 사실 이런 나이에 참 세상을 떠난 것을 정말 저는 안타깝고 애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분도 상당히 주관이 뚜렷한 분인데 국회에서 제가 운영위원회에 불려가서 여야 간사님들이 합의하고 위원장께서 민정수석이 국회에 나와서 잠시 답변을 하도록 해라 하는 그런 국회의 요청이 있어서 제가 본인에게 좀 나와달라 해도 결국 안 나오고 일종의 항명으로 신문에 나오고 이래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제가 괴롭히서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신문에 많이 났는데요. 비망록 내용을 보면요. 증인의 사고가 완전히 구시대적 사고입니다. 내용 보면 거기 언론 통제 내용 검찰 통제하고 하명 수사하고 또 언론이나 문학의 보복 인사 이런 게 다 나와요. 위원님 시대가 어떤데 지금 사법을 통제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그거 안 되는 일입니다. 비망록에 다 있는데 비망록에 다 돌아가신 분이 다 거짓으로 적었습니까? 비망록에 있는 것이 다 제 얘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비망록을 돌아가시면서 남기면서 갑자기 그분이 급서하기 때문에 그냥 남겨진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슨 의도를 가지고 남겼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호성 씨도 녹음 남겼고요. 또 안정범 씨도 수첩 남겼어요. 이분들이 다 양심적인 무슨 괴로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책임 회피하려고 이런 것 때문에 남긴 거를 봐서는 이건 지금 박근혜 청와대가 충성심까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예. 정윤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신문 조사해 주십시오.